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재정절벽 우려가 줄어들면서 어제 1% 넘게 급등했던 지수는 오늘은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202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지는데 오늘장 350억 원 정도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자동차주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타이어주까지 동반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발목을 잡으면서 1월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짚어보고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 들어가게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21포인트로 0.4% 정도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0.4% 내려 499포인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7거래일 만에 조금 오르는데요. 1원 정도 오르면서 1,06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40선에서 오름세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장에서 미국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날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이 더해져 이내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후 전차군단의 부진한 가운데 202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 지수, 현재는 0.46%의 내림세 보이면서 202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559억 원, 외국인이 35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90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약세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504선에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장에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이내 하락 반전됐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46%의 약세장 펼치면서 49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33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234억 원, 외국인이 11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환율 오늘 50전 하락하면서 장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화되면서 현재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상승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1원 오르면서 1064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현재는 0.82%의 내림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13,000원씩 밀려 156만 3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하락 흐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환율 압박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까지 펼쳐진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5%대의 내림세 보이며 20만 4천원에, 현대모비스 역시 4%대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반면 LG화학의 경우 기아차를 제치고 시총 상위 5위로 등극했습니다. 사흘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LG화학, 현재는 주당 3,5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32% 내림세 보이면서 31,4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현대중공업과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2%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25,9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은 약보합권, 파라다이스가 4%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700원 밀려 17,30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동서가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200원씩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2.75%의 내림세, 반면 CJ ENM은 0.5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현재 전일 대비 150원 올라 27,6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화학주 주가가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3,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호남석유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26만 원에, OCI가 9%에 가까운 급등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케미칼이 7%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23,3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자동차주 주가가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5%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20만 4천 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차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54,400원에, 현대모비스 역시 4.52%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L과 성우하이텍 역시 7%가 넘는 급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주 주가가 엔화 약세와 유가 급등에 따라 오늘 큰 폭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가 4%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19,0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금호타이어가 2%대의 내림세, 넥센타이어 역시 5%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15,4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9%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8만 2천 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넥솔론이 상한가 나타내며 1,520원에, 웅진에너지가 상한가, 오성LST 역시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원주들이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엔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며 14,250원에, KT뮤직 역시 2%대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네오위즈 인터넷은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11,65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웅진 그룹주들이 코웨이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케미칼이 9%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807원에 거래 중이고요. 웅진코웨이가 2%대의 상승 흐름, 웅진에너지와 웅진홀딩스는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들이 안철수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랩이 3%대의 오름세, 솔고바이오가 7.55%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KC피드가 8%대의 급등세 보이며 2,39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드웰이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로 힘입어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 푸드웰은 전일 대비 505원 올라 3,885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창파로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 태창파로스 전일 대비 82원 올라 63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 논란에 휩싸인 RNL바이오가 검찰 수사까지 겹치며 입단 악재에 하락 흐름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11%의 급락세 보이면서 주당 37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젠텍이 564억 원 규모의 자동차 소음용기 부품 공급 계약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대의 급등세 보이며 전일 대비 13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유상증자 신주 상장을 앞두고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대의 급락세 보이며 주당 1,9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겠지만 환율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수급과 업종 특징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하락은 자동차주가 좀 하락을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 기아차가 한 3%, 현대차가 한 5% 정도, 현대모비스가 한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나서 해외 시장이 상당히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됐었고, 오늘 시가 자체가 좀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욕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리라는 부분은 시초에 좀 어느 정도 다 예상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또 자동차 쪽에 대한 종목으로 좀 집중해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900억대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투신에서 상당히 매도가 좀 큰 상황이죠. 그러한 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역시나 오늘 운수 장비에 대한 매도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투신 기금, 거기에 또 외국인까지도 이러한 자동차 쪽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좋으리라고 사실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 추후에 이 환율에 대한 영향,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 자동차 시장은 뭐 일본과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주가 이제 원화가 강세되면 좀 안 좋은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게 되죠. 현재 지금 그러한 뭐 분석과 그 부분과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됐던, 버텨주던 자동차주에서 외국인들이 수급마저도 매도가 좀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고,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상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300억대, 390억 잡히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수장비 쪽에 매도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건 다른 여타의 다른 섹터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쪽의 섹터들, 지금 뭐 화학이라든가, 화학은 오늘 매도가 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따져보면 한국 타이어라든가 이러한 자동차 관련한 화학주들을 매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지금 현재 화학이라든가 철강금속, 그리고 건설, 금융, 이러한 섹터들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러한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따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특징적인 코스닥 쪽은 좀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해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죠. 오늘 뭐 모바일 게임주라든가 엔터라든가 대부분의 그러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관련한 그러한 테마 쪽, 이러한 쪽만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흐름이, 코스닥 쪽은 약간의 수급의 좀 부재에 의해서 약간 뭐 눌리는 그러한 흐름이고, 여전히 저는 코스닥 쪽도 현재 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 이따가 관심을 가질 섹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보면 일단 오늘 뭐 전기전자 쪽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다음 주 8일부터 열리는 뭐 CES 2013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러한 행사 부분도 있고, 관련해서 이러한 OLED 관련한, AM OLED 관련한 그러한 섹터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반도체 열처리 장비라든가 이런 쪽, 테라세미콘, 디아트론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은 흐름, 오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종목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런 화학업종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포리실리콘 가격이 11년 만에 상승을 한 부분, 그리고 건설이라든가 뭐 철강, 그리고 금융 쪽, 이러한 지금 섹터들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건설 쪽에서도 뭐 해외 수주에 대해서, 해외 실적에 대해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현대건설 대림 산업이 좀 강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과 지금 해외 어떤 지표들의 호조 부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해서 금융 쪽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특징 업종은 그러한 상태고요. 업종별로 뭐 특징적인 종목을 좀 보자면, 전기전자에서 지금 현재 뭐 SFA라는 종목, AM OLED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쪽 섹터 자체가 약간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는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대한 OCI, 일전에 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한번 거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갭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OCI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이 종목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거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할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 횡보 구간을 준 이후에 현재 지금 장중 약간 10%도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한 OCI 태양광 쪽의 흐름, 현재 상태에서 매수는 안 되겠죠. 지금 뭐 갭상승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또 조정 구간을 기다리고 추후에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또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주 중에서는 오늘 뭐 대림 산업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이고,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 같은 부분도 뭐 중국의 지금 현재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 어제도 좀 나왔지만 PMI 지수가 상당히 3개월 연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모멘텀, 뭐 화학업종도 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주에 대해서도 뭐 하나금융주라든가 우리금융 이러한 흐름들이 다 좋은 금융주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재정제일벽이 타결된 이후에 물론 우리가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만 좀 타결이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된 거고, 앞으로 남아있는 재정지출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기가 좀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우려감은 좀 분명히 시장에 대한 조정의 사실은 뭐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 거기에 또 환율이라는 부분이 또 지금 우리 시장을 조종의 어떤 이유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시장에 대해서 상황은 뭐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정의 그러한 이유 자체가 자동차주들의 큰 하락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시장의 전반적인 다른 섹터들까지 같이 무너지는 이런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상단부에는 한 2,050포인트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고가가 2,042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시초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떤 주식에 대한 비중은 저는 여전히 2,000포인트 이탈되기 전까지는 이제 80%를 가지고 적극적인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종목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섹터 같은 경우 현재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화학 쪽이라 화학 물론 외국인은 매도 잡힙니다만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 화학주들의 하락이기 타이어 쪽에 이쪽의 하락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뭐 화학업종 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화학, 철강, 건설, 금융 이쪽에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섹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IT 쪽 물론 계속 관심을 가지는데 현재 뭐 IT 쪽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입을 한다면 LG전자를 계속 저는 최근에는 계속 LG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고 부품 관련 부품 중 AM, OLED 관련한 그러한 섹터라든가 이런 쪽 계속해서 그리고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잘 선정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1월 효과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게 저는 뭐 코스닥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요. 코스닥의 뭐 테마주도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금 현재 약간 뭐 엔터주라든가 모바일 게임 이런 쪽이 좀 약간 눌리고 있고 전자결제주도 움직이지 않지만 충분히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곧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와 제약 바이오 코스닥의 이러한 바이오 관련 어제 뭐 차바이오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또 바이오 쪽에 관련 제약주라든가 지금 뭐 제약주 중에서 한미약품이라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 해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런 쪽들 음식료에서는 CJ제일제당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 계속 유통 쪽에서는 뭐 LG상사나 이러한 상사주들 같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각 업종별로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장에서 주식 비중은 저는 그대로 80% 좀 유지를 하고 뭐 적극적인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가질 그러한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화학, 철강, 건설, 금융, 코스피 쪽에서 IT 이 부분과 코스닥 쪽에서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테마주들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비중은 테마주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뭐 두려움 없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보고 추천 종목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금일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예. 대한항공은 최근에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워낙 강세에 따른 유류 가격 인하와 비용 감소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 흐름이 다소간 4거래일째 조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으나 전 고점이었던 부근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 노선의 여객 수요가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일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또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일본인의 그 내국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그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본 수요가 줄어든 만큼 다른 나라에서의 그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동남아 노선을 전용하면서 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주 노선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올해 들어서는 다시 좀 견조한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46,550원인데요. 오늘도 약 강보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45,000원대 20일 이평선에 놓여있는 45,000원대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48,000원대까지는 공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윗방향에서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대기 매물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48,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좀 이뤄지긴 수월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이 거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1차 목표 가격은 4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선 이평선이 깨지고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대인 44,0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추천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백화점 유통업종들은 올 계절에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록적인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단가가 높았던 겨울의류 매출이 크게 늘면서 백화점 실적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3대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3사가 12월 매출이 통틀어서 한 4%가 넘는 큰 신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혀있던 백화점주가 주가가 다소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돋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향후 연초까지는 좋은 주가 흐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목표 가격은 17만 원으로 정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네. 최근에 그 디지털 TV로 전환되면서 아직도 이러한 그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최근에 그 유료 방송 시장의 범위가 IPTV 진영의 경쟁력 강화 추세여서 당분간은 가입자 증가세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홈쇼핑 같은 그 송출 수수료가 하고 있는 이런 방송들이 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하고는 다르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이고요. 현재 매수 가격은 32,000원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가격권입니다. 32,000원 선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전고점이었던 3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3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50.7로 전달 49.5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을 밑돌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건설 지출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민간 및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규모가 전월 대비 0.3% 하락한 8,6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주거용 건설 지출이 0.7% 감소했지만 주거용 지출은 0.4%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민간 건설 지출은 0.2% 줄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17개월째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마킷은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PMI 합정치가 46.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월 잠정치였던 46.3에서 하향 조정되면서 전월 기록인 46.2보다 소폭 낮아진 것입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46으로 낮아지며 10개월째 위축세를 이어갔고 스페인은 장장 20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영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의 49.2에서 지난달 51.4를 기록하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여의도로 가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일단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새해 증시 첫 출발은 좋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013년 올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 2012년까지 이어졌던 그 혼란과 불확실성이 좀 일단락되면서 예. 2013년 좀 본격적인 주식의 어떤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 미국과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제 경기 빠르게 좀 회복 기조 올라섰고
그리고 이제 각국 중앙은행의 이제 공격적인 양적 완화 효과들이 좀 올해 들어서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글로벌 어떤 매크로의 회복과 그리고 이제 기업 펀더멘탈 개선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그 기착지가 우리나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어떤 뭐 재정이라든지 경상수지 모두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강세 기조가 이제 그 원화 표시 자산의 어떤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뭐 일드 갭이라든지 뭐 PER, PBR 모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준인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그간 시장에 이제 좀 주요한 어떤 금융자산이었던 채권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위험자산의 대표 자산인 주식이 더 이상 이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시장 상승 전망하는 핵심이라고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좀 좁혀서 1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월 효과 기대감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일단 환율 때문에 수출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일단 뭐 계속 큰 틀에서 일단 방향 한번 잡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작년 말 이후 일단 외국인 순매수 기조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00년 이후 이제 대부분의 이제 1월 증시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한 2% 가까운 상승 보여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3년 역시도 이런 부분들 좀 종합해서 본다라면은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이례적인 현상인 이제 1월 효과가 올해 역시도 이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 매수 자금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제 유입되었었습니다만은 이제 배당락 이후 좀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시장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의 행보 보면은 별다르게 이탈의 어떤 조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추세적으로 그 세기를 좀 더해가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는 이제 어떤 외국인 순매수의 어떤 강도나 그리고 이제 완연한 어떤 스탠스 변화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판단하고요. 거기다가 또 요번에 이제 9랍 31일 날 그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상원 합의했고 그리고 어제자로 일단 하원 합의안이 이제 또 통과 완료됐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본격적으로 어떤 위험자산 선호의 어떤 개선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리스크온의 어떤 행보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1월 증시도 이제 큰 틀에서는 이 외국인 매수에 어떤 기반한 안정적인 어떤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13년이 주식의 전성시대이고 1월 효과도 기대된다 말씀하셨다면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그 어제 이제 뭐 재정절벽 합의 소식 전해지면서 예. 뭐 강하게 갭상승으로 이제 출발했던 영향 때문에 오늘은 뭐 한 2,000선 상단에서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 좀 연출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이제는 한 2,000선 상반까지 좀 상승의 어떤 여지를 보다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크게 보고 있고요. 그 1월과 그리고 2013년 증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고는 있는데 좀 중요한 이제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 1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재정절벽 합의안 도출하면서 그 2월 말로 연기됐던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제 연방 정부 재정 지출 자동 감축 관련된 이제 협상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만기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6조까지 치솟은 이제 순차익 잔고 여부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어떤 순조로운 흐름만 계속 된다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상승 추세는 좀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그 2월에 이제 미국 관련된 이슈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미니 클리프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어떤 논란들 역시도 어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런 어떤 순조로운 흐름이 계속해서만 이어진다라면은 이 역시도 이제 위험자산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오늘 뭐 시장 잠깐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막연한 우려보다는 이제 시간은 내 편이다. 우리 쪽의 어떤 편이 주식의 편이다라는 어떤 관점 하에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금융 등의 어떤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제 저가 메리트 부각되고 있으면서 자회사 가치 상승 기대되는 이제 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좀 전진적으로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좀 불확실성 심화되거나 뭐 개별 이슈가 생긴다라면은 좀 저점 매수 차원에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학, 철강, 금융 앞서 김용곤 전문위원과도 비슷한 의견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분석 자세하게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전 1% 정도 오르고 오늘은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부장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금융시장의 하락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개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독특하게 두드러진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개인들이 오전장에 선물을 한 2,25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최근 지수 고점에서 미국 증시 상승과 달리 전일 미리 반영분에 대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시장 하락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선물 단기 트레이딩으로 배팅을 하면서 결국은 베이시스가 회복되면서 결국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자유롭게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장의 마이너스 폭 자체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로 일부의 차신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속도 조절을 하면서 급할 것이 없는 분위기란 것들을 역력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눈치입니다. 어떤 개인이건 기관이든 간에 어떻게든 시장에 따라서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하셨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최근에 전일자에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일단은 수출 업종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주식시장에 올라서 좋은 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체감 지수를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책 당국자들과 기업의 핵심 실무 관계자들과 CEO들은 원달러의 강세 여파로 인해서 연초부터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얼마 전 재정기획부 박지원 장관의 경우에는 G20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선진국의 통합 팽창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피력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장 상승 원인 자체가 미국의 재정별벽 법안의 통과 호재와 함께 종합과세 2천만 원 하향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은 오히려 이제 최근에 ELS 자금들이 종합과세 하향 조정 때문에 아마도 안정성을 담보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자산이 조금 주식시장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적어도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 강세까지 겹쳐져 있는 부담 누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출주들을 조금 좀 피해가면서 연초부터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군들, 아까 이제 철강이나 화학업종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금융업종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집중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업종과 종목은 어디로 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자동차주들은 보유하신 분들,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경기 민감주 섹터에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그런 섹터가 금융이나 철강, 화학, 전기, 전자 이런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비교적은 좀 적게 받으면서 결국은 경기 수요 진작의 흐름을 잘 탈 수 있음과 동시에 아마도 낙폭과대에 의한 밸류 저평가 종목으로 대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지나치게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보다는 비중이 적어서 향후에 수급 유인 요소가 풍부한 소외주들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보이는데 금일 OCI의 경우에도 그런 조건을 만족시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사실은 투자자들이 미리 선취매하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OCI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에서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의 포트폴리오 바람직해 보이고요. 금융 섹터 내에서는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와 대신증권 정도로 업종을 좀 압축해서 탑픽 종목 꼽아보면 어떨까 싶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다음 주 수요일에 2013년 상반기 실전 투자 전략 세미나 준비하신다고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12년도에 상당히 시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2013년도 상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13년보다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전략을 따져봐야 되는데 1월 9일 날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역삼역 7번 출구 GS타워 25층 강당에서 길계선 부장의 직접 주관하에서 시장 투자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대신 주차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거시경제 시장 분석 통해서 상반기 시장 전망 및 실전 투자 전략과 함께 핵심 투자 방법과 실전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실제 시장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하는 실전 투자 전략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지수가 2020선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숨고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어떤 전문가께서는 오늘의 하락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장 약간의 급등 양상 보였기 예.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사실 현재 0.5%대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자동차 업종의 급락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하락폭 크지는 않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현대차, 기아차 현재 5%대 그리고 3% 넘는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측면이라든가 특히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물의 압박에 따른 현재 시점 현대기아차 추세가 좀 꺾이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총 최상위 종목군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약간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1% 하락세, 뭐 어제장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 이후에 행보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쟁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하겠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적인 움직임 그리고 일본, 미국 그리고 지금 시점 독일차와의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차원단에 대한 엇갈린 양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오늘장 뭐 경기 방어 업종군에 대한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역시나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경기 민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환율 수의 기대감으로 약간 오르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항공 업종도 약간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현재 약간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이라든가 정유화학도 지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 업종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경기 민가 업종 내에서도 그동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강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 업종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전환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하락세 보였지만은 상승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좀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뭐 분위기상으로는 약간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20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방향성을 약간 모색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낙관과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금 체크하시는 전략, 관망하시는 전략도 약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한 1% 정도 올랐었던 코스닥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장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5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되 약간은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 코스피가 상승한 이후에는 약간의 투자 심리가 코스닥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쪽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코스닥, 모든 중소형주가 대체로 좀 완만하게 좀 올라갈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과 업종군들이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엔터주를 비롯한 놀자주들이 이 코스닥 시장을 상승 견인했던 것처럼 어떠한 업종과 테마가 이 코스닥 지수에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이끈 것처럼 몇몇 종목군들의 상승이 약간은 코스닥을 이끌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때는 강한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거 연초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시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조금 강한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손실이 크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사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시점 워낙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다시 한번 20만 원대 초반까지 어느덧 내려왔다는 측면 사실 지금 당장 손실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렇다면 전략에 있어서는 분할 매도가 아닌 약간의 지금 시점 지지 라인 형성 가능성이 좀 있는 19만 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19만 원대까지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한번 큰 폭의 양봉 형태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 이후에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장 5.7%대 현재 하락 흐름 보이면서 큰 폭의 음봉 형태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음봉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양봉의 그런 매수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지만이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약간은 앞서 말씀드린 양봉 형태로 어느 정도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 주실 때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반대로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관망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양봉 형태 나왔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은 약간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2,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투신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투신 쪽에서 1,40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거든요. 총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이 기관의 매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기관의 매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은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3년도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금융 종합 소득 과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비롯한 ETF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주식형 펀드에 대한 지금 투자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우려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투신권의 그런 자금도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개인 투자 자금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은 길게 봤을 때 지금의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한 이후에 500포인트를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고점 라인에서 약간은 내려갈지에 대해서 약간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투신권에 대한 그런 매도세를 만약에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약간은 하락 쪽으로 배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 자금이 직접 자금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강하게 되는지 가 중요한 길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기현 대표님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있던 종목들은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한섬, LG유플러스, 골프존, 대우증권, 지난주 받은 CJ 대한통운까지 모두 담겨 있는데요.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가 2% 정도, 모두투어가 12%, 한국전력은 무려 20%나 올랐는데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상향해서 대응하시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한섬은 현재 5% 정도 수익입니다. LG유플러스도 3% 정도 수익이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존이 한 3% 정도 조금 손실이지만 보유 의견이시고요. 대우증권이 7.5%, 증권주 잘 가고 있죠. CJ 대한통운도 1% 정도 수익입니다.
AS를 받아볼 텐데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전력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한국전력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전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현재 오르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한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규로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어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굳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목표가 다시 한번 32,500원대까지 상향 조절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큰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골프존 마이너스 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대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골프존 아시겠지만은 4분기 최대 성수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뭐 골프존에서 영위하고 있는 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골프와 관련된 어느 정도 동호회라든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골프존의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왔을 때 실적 개선 종목으로 이 종목은 큰 폭의 양봉 형태로 어느 정도 대세 상승에 대한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실적 시즌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마이너스나 있지만은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뭐 1월 중순 정도는 어느 정도 플러스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홀딩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 내 전략은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우증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증권업종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던 종목과 그리고 업종이라고 한다면 바로 증권업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금을 비롯한 뭐 채권과 관련된 그런 거액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 힘을 싣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절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노릴 수 있는 증권,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에 따른 위탁매매 관련 수수료도 역시나 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증권업종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정된 전략을 포함해서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담기게 되는데요. 바로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네,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한국전력, 한섬, LG유플러스까지 모두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략 수정되는 것은 한국전력만입니다. 목표가를 32,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시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프존 마찬가지로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걱정 마시라라는 말씀이었고요. 대우증권 현재 7% 수익인데요. 그대로 홀딩 가능합니다. CJ 대한통운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유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드 인베스트의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파워비법 함께하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께서 세미나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래로 자세한 정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